저 아직 남편이 있어요. 윤희 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두운 거실 낡은 소파 위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노란 조명이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지태 씨가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립니다. 윤희 씨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요. 지태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 뒤로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스킨십보다 깊었던 그 밤, 윤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아내도 나이든 여자도 아닌 한 사람의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다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내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다는 것. 잔잔한 흐름으로 본 이야기로 전환 별일 아닌 듯한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어쩌면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윤희 씨의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54세가 된 윤희 씨는 통영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대식 씨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주말마다 낚시와 동호회 모임에 나가느라 집에 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TV를 보고 간단한 밥을 먹고 일찍 잠드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런 주말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점점 혼자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결혼한 상태로 혼자 사는 기분,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없는 느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나름의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자신은 때때로 그녀는 이른 아침 시장에 나가 작은 꽃을 사와 화병에 꽂았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1시간 넘게 멍하니 바다를 보기도 했죠. 한 번은 오래된 화구를 꺼내 젊은 시절 그렸던 그림들을 펼쳐 보았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흔들리는 선들. 하지만 눈동자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바닷마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 하지만 삶은 아내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고 그 꿈은 침대 밑 낡은 상자 속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요리도 하고 스스로를 돌볼 줄 압니다. 하지만 가장 결핍되었던 건 관심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경청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윤희 씨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며 언젠가부터 내 감정과 꿈을 내려놓게 된 그 시간들,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도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계획되지 않은 만남이 때로는 인생의 깊은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그날 저녁 비 내리던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빗물이 지붕을 두드리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식탁에 앉아 막 끓인 라면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건 아니었지만 빗속의 차가움에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간절히 느껴졌습니다.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옆집 소리려니 했지만 두 번째 울림은 분명 그녀의 현관에서 났습니다. 얇은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문을 열자 중년의 남성이 우산을 접고 현관 아래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현관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마주친 이웃 지태 씨였습니다. 그는 조금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은편에 사는 지태입니다. 딸아이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이웃분들과 나누라고 해서요. 그런데 혼자 먹기엔 좀 그래서 혹시...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천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따뜻한 김치찌개 용기가 있었고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윤희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둘은 작은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여전히 내리는 비를 들으며 따뜻한 국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김치는 부드럽고 국물은 진했고 하얀 두부가 고소하게 떠 있었습니다. 대화는 짧고 소박했습니다. 언제 이사 오셨어요? 마루는 무슨 종인가요? 가벼운 이야기들이었지만
낯설문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윤희 씨는 저녁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먹고 있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아주 단순한 식사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의 깊은 곳을 조용히 깨우기도 합니다. 윤희 씨는 찻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더 부었습니다. 지태 씨는 조심스럽게 작은 찻잔 2개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김치찌개의 향과 따뜻한 찬물의 김, 그리고 어색하지 않은 침묵 속에서 분위기는 점점 포근해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경계는 서서히 풀렸습니다. 사적인 질문도 형식적인 예의도 없었습니다. 단지 소소한 이야기들, 겨울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생선조림, 중학교 때 어머니가 손바느질로 지어주신 솜저고리, 시골집에 부엌에 모여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내던 어린 시절. 지태 씨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고등학생 시절 피아노를 배우던 때를 이야기하며 지금은 거의 치지 않지만 가끔 마루에게 재즈를 들려주곤 한다고 했습니다.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용보다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2시간 가까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가 아닌 그저 이 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밖에 빗줄기는 멎었지만 부엌 안의 따뜻한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윤희 씨는 창문에 맺힌 김 너머로 조용히 시선을 던졌습니다.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이런 저녁 식사를 한 게 도대체 얼마만이지? 바쁘지 않고 의무감도 없이 그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시간. 그녀는 오랜만에 그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은 아주 조용히 다가옵니다. 마치 초봄의 바람처럼 심장을 요동치게 하진 않지만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윤희 씨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 짧은 대화들이 이렇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을까?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누군가가 그녀에게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묻고 무엇을 기억하느냐고 진심으로 물어봐 준 것이. 남편인 대식 씨는 분명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2 사람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밥 먹었어? 오늘 우편 왔어? 문 닫았지? 그 질문들은 틀리지 않았지만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새로운 이웃과의 짧은 식사 속에서 윤희 씨는 오랜만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강한 설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노래를 우연히 다시 들었을 때처럼 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멜로디는 낯익고 편안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그녀는 아주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살피듯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작고 여린 감정을 다정히 다독였습니다. 어떤 관계는 약속도 명확한 정의도 없지만 그저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윤희 씨는 책을 펼쳐 들고 앉아 있었지만 가끔 벽시계를 힐끗 보거나 창밖을 슬며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근한 기대감이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지태 씨는 갓 끓인 삼계탕 냄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은한 인삼향이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는 아이처럼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2 사람은 다시 그 부엌에 마주 앉아 저녁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윤희 씨가 낡은 나무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미대 시절에 그린 오래된 그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물화, 정물화, 완성되지 않은 스케치들, 색이 바랬지만 감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지태 씨는 말없이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으로 사셨군요. 그 말에 윤희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태 씨는 이어 부산에서 피아노를 배웠던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연주하던 때,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지금은 마루에게 조용히 재즈를 들려주는 저녁들, 서로의 이야기에 격려도 조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앞날을 말하지 않았고 이 관계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어간 숟가락 소리 사이로 웃음이 퍼지는 그 공간에 무언가 아주 작고 조용한 것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예상치 못한 웃음 하나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이 마음을 울립니다. 그날 저녁 식사와 대화를 마친 후 지태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재즈 좋아하세요? 윤희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음악을 안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들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태 씨는 오래된 재즈 음악을 휴대폰으로 틀었습니다. 색소폰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고 마루는 테이블 밑에서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보세요. 지태 씨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말하더니 갑자기 마루의 짖는 소리를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짖음이 아닌 재즈 박자에 맞춘 리듬 짖기였습니다.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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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재즈 멜로디 사이로 들리는 유쾌한 짖음에 공기는 순간 거품처럼 터지듯 밝아졌습니다. 윤희 씨는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소리였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도 예의로 웃는 것도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지태 씨도 따라 웃었고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을 뛰어넘는 소년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음악은 계속 흐르고 마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초겨울의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부어가는 따뜻했습니다. 노란 불빛, 따끈한 차 한 잔, 그리고 예기치 않은 웃음. 윤희 씨는 익숙한 부엌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밥을 먹던 공간, 말없이 설거지를 하며 지내던 시간들,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웃기 위해 꼭 큰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요. 단지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고 함께 음악을 듣고 재즈에 맞춰 개 짖는 소리를 따라 해줄 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요. 어떤 변화는 아주 조용히 찾아오지만 그 무엇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만남 이후였습니다. 그날 지태 씨는 손수 만든 된장조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윤희 씨는 자신 안에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연분홍색 립스틱을 꺼내 살짝 입술에 발라보았습니다. 진하지 않게 마치 자기 자신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무채색 옷 대신 연한 크림색 셔츠와 오래된 꽃무늬 스카프를 골랐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라는 핑계를 대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택배 기사든 쓰레기 수거원이든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고백도 아니고 명확한 약속도 아니지만 그저 다시 한번 지태 씨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조용히 식탁 위에 음식을 놓는 그 손길을 보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한 적도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인 적도 없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일상 속에 작고 부드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지태 씨의 관심 자체보다도 그로 인해 자신을 다시 한번 돌보고 싶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마음과 머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그리고 50이 넘은 한 여성도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태 씨와의 몇 번의 만남, 따뜻한 저녁 식사와 소박한 대화들 이후 윤희 씨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를 빗고 옷을 고를 때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냥 이웃일 뿐이야. 내가 그저 예의상 친절에 답하는 것뿐이지. 그 말을 스스로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태 씨가 나타날 때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서두르지 않는 눈빛 앞에서 그 다짐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특별한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들어주는 그 모습이 윤희 씨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나로 머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감정은 소란스럽지도 불같지도 않았습니다. 겨울날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었을 때처럼 잔잔하고 조용하지만 쉽게 놓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미한 죄책감도 따라왔습니다. 무심하지만 함께 해온 남편 대식 씨. 그는 변하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그녀를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묻곤 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작고 따뜻한 부엌 그곳에서 들리던 지태 씨의 웃음소리와 그 순간의 온기는 그녀 마음속 빈틈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성과 감정 사이 그녀는 아직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있는 이후로 세상이 조금 더 숨쉬기 쉬워졌다는 것. 오랫동안 닫혀있던 삶에 작은 빛 하나가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는 적절한 순간에 한 줄기 빛으로 인해 다시 조용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초겨울의 어느 저녁 바람이 현관 앞 낙엽을 뒤흔들던 그날 지태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음식 대신 하얀 캔버스와 작은 물감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윤희 씨가 예전에 미대를 다녔다고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 속의 붓 상자였습니다. 초상화 그리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모델이 되어드릴게요. 윤희 씨는 잠시 얼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붓을 잡은 게 언제였더라? 다락방 한켠에 먼지 쌓인 차에 잊혀진 화구들과 함께 잠든 그 시간들이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캔버스를 펼치고 물감을 짜고 오래된 유화 물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향기, 익숙한 그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마치 과거의 추억을 그대로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지태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그저 온전히 그녀의 시선 앞에 있었습니다. 잘 그릴 필요 없어. 그냥 당신 자신이면 돼요.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윤희 씨는 붓을 들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첫 터치가 지나자 조금씩 그녀만의 선과 색이 살아났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선은 불안했고 색은 조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어떤 열정이 조용히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안에서는 붓이 캔버스를 스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살고 있다. 진짜로 내 안의 나로서. 어떤 접촉은 육체가 아닌 오랫동안 닿지 못했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그림을 마치고 나서 두 사람은 방 안에 남겨진 조명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공간엔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태 씨는 천천히 윤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탐색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다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윤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자신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랜만에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지태 씨는 다른 손으로 그녀의 이마에 살짝 손을 얹고 아주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마치 말없이 고마움을 전하는 듯 존중을 표현하는 듯한 키스였습니다. 윤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마치 30살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감정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육체적인 욕망이 아닌 더 깊고 조용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필요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따뜻함. 창밖으로는 가을의 마지막 잎들이 밤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희 씨 마음속에도 작은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급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도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밤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밤 가느다란 빗줄기가 낡은 집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이 비추는 거실, 윤희 씨와 지태 씨는 오래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상화는 테이블 위에 기대어 두 사람의 감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직 남편이 있어요. 윤희 씨는 조용히 속삭이며 빛바랜 전등을 바라본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태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윤희 씨의 마음속 긴 겨울이 따뜻한 담요처럼 살며시 덮였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선 빗소리만이 들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키스도 없었고 서두른 손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깊고 더 진심 어린 순간이었습니다. 감정은 형식이 필요하지 않았고 이름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조용히 닿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윤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누군가의 아내도 나이 든 여성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존재로서 다시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내 심장은 아직 뛰고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얇은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작은 부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태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스럽게 달걀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소중한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식탁에 앉아 여전히 어제의 여운이 남아있는 눈빛으로 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비 온 뒤 새순이 올라오듯 고요하게 깨어나는 나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그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지태 씨, 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지태 씨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달걀 프라이 접시를 그녀 앞에 놓고 따끈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놀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따뜻한 공감만이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이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바꾸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심장이 다시 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아가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있음에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임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54 윤희 씨는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삶, 자신의 꿈을 다시 손에 쥐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삶 속에서 한 여성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연 진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윤희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요. 한 번쯤 멈춰서 그 사람의 마음에도 이런 온기가 깃들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